4번 이온 결합. 오늘은 원소의 결합, 두 결합 방법인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중에서 이온 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노트의 챕터 번호는 4번 이온 결합입니다. A. 이온 결합의 형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을 하려면 금속은 양이온을 형성해야 하고요. 비금속은 음이온을 형성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온의 형성, 양이온의 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작을 중성 원자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번부터 원자 번호 20번까지 중성 원자인 상태의 원자 번호, 원소 기호, 원소 이름을 전자 배치 또는 주기율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의 예로 양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트륨 원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트륨 원자에 중성 원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이 전자 배치를 보면 중성 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양성자가 11개가 있고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에 3주기 원소입니다. 그러니 전자 껍질이 껍질 하나, 껍질 둘, 껍질 셋이 되겠지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전자가 2개입니다. 선생님은 좌우로 한다 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채울 수 있는 전자가 최대 8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까지 하면 네온의 전자 배치까지 됩니다. 나트륨은 3주기 원소니까 나머지 한 개의 전자를 세 번째 껍질에 채워야 제대로 된 중성 원자로서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1쪽의 이 나트륨은 18쪽 원소인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면 전자를 7개 얻는 것보다 이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이 전자를 한 개 잃어버려서 안정해지는 게 유리하고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전자 한 개를 잃으면 자, 오른쪽처럼 이런 형태 전자 한 개를 잃은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변경하여 한번 지우고 난 뒤에 해보도록 할게요.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으면 가장 바깥쪽, 즉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한 개 잃는 게 자신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여 안정해지는데 쉽고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나트륨 중성 원자가 이렇게 표현되어지면요.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11번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양성자 열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는 전자 11개로 중성 원자입니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한 개 잃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양성자의 개수가 11개이고 중성 원자일 때 전자의 개수가 11개여서 전체가 제로가 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11. 그런데 가지고 있는 11개의 전자 중에서 전자 1개를 버렸습니다. 그 말은 이 상태에서 플러스 11 플러스 마이너스 10 전자 1개를 버려서 전체 전자의 개수가 10개가 됐다는 말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원자가 나타나는 성격은 플러스 2의 성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1번 나트륨이 전자 1개를 잃어서 안정한 형태의 이온이 될 때의 모습은, 자, 나트륨은 전자 1개를 잃었다는 표현으로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 플러스로 표현됩니다. 숫자 1은 제외하고 표현을 하지요. 자, 이 상태의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치는 우리가 2주기 10번의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1쪽의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은 가장 바깥쪽 원자가 전자 1개를 잃어서 리튬은 헬륨, 나트륨은 네온, 그리고 칼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처럼 되려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의 논리로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이온을 형성하는 것과, 자, 다음 내려 보도록 할게요. 음이온의 형성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음이온의 형성도 시작은 중성 원자부터 시작합니다. 중성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선생님이 예로 염소 원자를 제시했습니다. 염소 원자, 여기 사이에 염소 중성 원자라는 표현이 안 돼 있어도 여러분은 이 전자 배치를 보면 이 염소가 중성 원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지금 양성자가 17개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좌우,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지금 1개 빠져 있는데요.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좌우, 상, 하, 자, X 크로스로 쓰여서 7개.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kop질에 7개, 전자가 총 17개입니다. 염소의 경우는 17조 할로젠 원소로서 세 번째 껍질의 전자 7개를 버리는 것보다 한 개의 전자를 얻어오는 게 훨씬 쉽고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껍질의 전자 1개를 얻어오면 그때의 전자 배치가 오른쪽의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의미는, 자, 전자 이 1개를 얻어왔다는 표현이 되죠. 앞에 나트륨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염소는 17번입니다. 이 의미는 양성자 17개, 그리고 전자 17개로 중성의 상태인데, 이 상태가 양성자 17개에서 전자 1개를 더 얻어와서 전자가 총 18개가 된 형태입니다. 그러면 전체 성격은 마이너스 1을 나타내겠죠? 그거를 표현한 게 염소의 원소기호 오른쪽 위에 전자 1개가 더 많다는 표현으로 마이너스 1인데 1은 제외한 겁니다. 이때의 전자 배치가
다음과 같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형성된 양이온과 음이온은 당연히 서로 반대 전하를 띤 입자이기 때문에 서로 끌리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합하는 방법을 우리는 화학결합에서 이온 결합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강요도를 좀 더 내려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결합의 형성.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자, 정전기적 인력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입자, 즉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 인력에 의해서 나트륨은 안정한 형태의 전자 한 개를 잃어서 나트륨 이온이 되었고요. 염소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염화 이온이 되었습니다.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전자 배치 모형이 이 모습이고요. 이거를 단순히 입자의 모형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이 모형의 이온 결합 형성, 우리 교과서 39페이지 상단의 이온 결합의 예로 염화 나트륨의 생성 예를 들고 있고요. 아래처럼 모형화해도 둘 다 이온 결합의 형성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